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근 일주일 사이에 케이팝에서 신인 걸그룹 팀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일릿의 리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미아이의 리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신인은 아니지만 신곡 리뷰에서 영파씨라는 걸그룹 리뷰도 했는데, 그러던 와중 어제 베이비몬스터의 재데뷔곡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부 모아서 리뷰를 해보고 어느 팀이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베이비몬스터의 재데뷔곡은 들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제일 무게감에 있는 팀이니까 뒤로 미루고요. 그럼 유니스의 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유니스라는 팀은 유니버스 티켓에서, 그러니까 오디션 방송에서 탄생한 팀인데요. 제가 리뷰를 했던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뷔곡이에요. 8명의 멤버가 있고요. 그 일본인 2명, 필리핀 멤버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 팀인데요. 시그니처 멤버인 진현주와 일본의 프리킬 멤버 나나가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신기하게도 이 진현주 님도 필리핀 혼혈이라고 하거든요. K-POP 팀에 필리핀 멤버가 있는 것도 드문데 이 한 팀에 필리핀계가 3명이나 있는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패션 브랜드인 FNF가 이 엔터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첫 제작한 팀인데요. 과연 어떤 노래를 들고 나왔을지. 슈퍼루먼.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근데 딱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끝나고 명확하게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 전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음원에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문바톤으로 만든 이지 리스닝 곡인데 훅과 포인트 안무도 구분을 해놨고요. 근데 제가 좋게 생각한 부분은 사운드인데요. 이거 어느 팀에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FNF가 음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사용한 것 같다. 사운드의 질감은 완전 돈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막 사운드가 안 좋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대형 기획사의 사운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문바톤이 저 가상악기들을 잘 배치하지 않으면 사운드가 가볍게 들리는 편이에요. 이 문바톤의 리듬 자체가.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문바톤을 굉장히 잘 만든 곡들도 있지만 어쨌든 문바톤이 한참 유행했던 시기가 되게 오래 전이거든요. 블랙핑크 한창 전성기 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바톤 곡이 나오면 정말 극소수의 곡 빼고는 이미 들었을 때 옛날 스타일 같은데 라는 생각을 대중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도 그럴 위험이 있다. 근데 이 곡의 전체적인 지금 뭐 멜로디나 진행 흐름은 좀 괜찮게 만든 곡이긴 해요.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었을 때 괜찮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것보다 음원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또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지 리스닝 곡이에요. 들으면 딱 그냥 듣기 편한 곡이에요. 근데 너무 이지하다. 지금 반복되는 메인 훅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곡 자체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멤버들의 그런 보컬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의 인원이 많으니까 파트를 다 쪼개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플리에 넣고 그냥 생각 없이 듣기에는 좋은 곡인데, 그냥 이 한 곡을 메인으로 반복 재생해서 들을 만한 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데뷔하는 팀이라면 저는 더 캐치하고 딱 곡만 듣고도 이 팀의 차별화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지금 이 치열한 경쟁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멤버들의 프로필을 다 아는 상태인데도 뮤비를 보고 명확하게 보이는 멤버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어쨌든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다. 슈퍼우먼이라는데 이 팀을 소개할 때 유니스가 어떤 팀이야 라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팀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떤 멤버가 에이스다, 어떤 멤버를 주축으로 소개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센터는 뭐 나나가 했는지 어쨌든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리고 이 오디션 방송으로 뽑혔으니까 오디션 방송에서 1위를 했던 엘리시아나 2위를 했던 젤리단카가 이 팀에 거의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엔딩 포즈에서는 제일 뒤에 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1, 2위가 팀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큰 임팩트가 없다. 근데 이 팀의 A&R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연장자와 최연소의 나이가 9살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클라시가 그 당시에 6살 차이 난다고 해서 엄마와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는 뭐 9살 차이가 나니까 22살과 13살.
다만 이제 22살인 진현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2-3살 차이긴 하거든요. 그 진현주가 엄청 힘들겠네. 근데 진현주 빼면 평균 나이가 17.3세 어린 팀이라서 굉장히 또 아기들이다. 그래서 보면 뮤비에서 후반부에 막 코토코가 솔로 댄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춤을 추지를 못해요. 근데 2년 6개월 후에는 해산.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필리핀 걔가 3명이니까 그런 동남아 시장을 노려보는 게 그나마의 선택지. 근데 신생 기획사가 해외 활동 시키는 거 매우 어렵거든요. 팀이 인기가 있어도 쉽지 않아요. 필리핀은 이 멤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오디션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팀은 어제 데뷔곡이 공개된 비비업을 보겠습니다. 이 팀은 방과후 설렘에서 실력파 멤버였던 현희를 주축으로 만든 팀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신생 기획사로 보이네요. 락다운. 여기도 4명에서 프리스타일이에요. 뭐 그래도 컨셉이 있네요. 이 팀도 완전 팝이네. 이 팀은 프리스타일 댄스에 집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서양에 가까운 힙합 느낌의 걸그룹이네요. 그냥 흔한 케이팝 스타일이 아니라 나름의 뭐 차별성이 있는 컨셉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해도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릴 수는 있겠어요. 애초에 뭐 그렇게 기획이 된 팀 같거든요. 그래서 곡이 거의 팝에 가깝네요. 근데 이런 컨셉을 하려면 춤과 노래 실력이 진짜 뛰어나야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멤버들이 이 곡이 가진 힘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춤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어쨌든 춤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컬이 너무 건조해요. 조금 더 호흡을 쓰면서 그냥 강약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 곡인데 그냥 빠른 멜로디를 하나의 톤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뱉고 있거든요. 실력이 좀 더 받쳐준다면 그런 해외 시장에서 이런 스타일도 있어 하고 틈새 시장을 노릴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 치면 투자 대비 뭐 수익은 노릴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인이 2명이고 4명 중에 인도네시아랑 태국인이 있네요. 그래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나? 근데 어쨌든 이러면 저런 해외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브레이브 엔터에서 브레이브걸스를 내보내고 새로 시작한 캔디샵이라는 팀입니다. 여기는 한국인 3명에 일본인이 1명 있을 거예요. 굿걸이라는 노래네요. 여기도 4인조예요. 여기도 스트릿 댄스고 뉴진스가 큰일을 했어요. 여기가 이전 팀보다도 더 힙합 스타일이네. 포인트 안무 잘 만들었네. 이 부분은 뭐야? 뭐야? 아하. 하이라이트 전환만 잘했으면 음원은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음원에서 좋은 포인트들은 있어요. 확실한 훅 멜로디랑 포인트 안무를 넣어서 곡을 듣고 난 뒤에 생각나는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의 멜로디나 안무가 뭐 기억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워서 캐치한 곡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리듬의 마법사라고 하죠. 곡의 리듬 전환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데 듣는 사람의 텐션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 팀의 문제는 지금 뮤직비디오도 돈을 어느 정도 썼고 멤버들이 4명밖에 없어서 이 멤버들한테 엄청 집중을 해줬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많이 멤버들을 봤는데도 눈에 들어오는 멤버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방과후 설렘에 나왔었던 최사랑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근데 유니스도 그렇지만 요새 이런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멤버들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유니스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오디션을 했는데도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멤버들은 국내에서는 대형 기획사가 다 데리고 있고 이제 해외 멤버들은 다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 멤버들로 주목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음원이 괜찮으니까 해외에서 쇼폰 바이럴을 엄청 해서 그 50-50 모델로 가는 것이 초반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제 생각에 당장에는 이 멤버들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팀도 방과후 설렘 참가자가 있는데요. 더 뮤즈 엔터라는 곳에서 데뷔한 리센느예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대표가 제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팀에 그 방과후 설렘 참가자였던 미나미가 있고 청춘 스타의 참가자였던 그 가영이 또 있어요. 지금 가영이는 활동명이 아마 제나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팀이 제작될 그 시작부터 뭐 제작 과정 그리고 멤버들 뭐 오디션하고 월말 평가하고 뭐 이 곡도 선택되고 어떤 곡을 타이틀로 고를까 그 과정들을 다 봤어요. 그 중간중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앨범의 곡들도 다 한두 달 전에 다 들어봤고 그래서 제가 뭐 이 팀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는 정보를 잠깐만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타이틀곡은 어어인데 이 회사가 그 버클리 무대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모여서 작곡 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들과도 그런 곡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아이돌 제작은 처음 한 건데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곡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 기획사지만 안무, 뭐 뮤비, 마케팅 등은 대형 기획사에서 나오는 팀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안무도 이제 원밀리언이라든가 이런 제일 유명한 팀들에게 맡겼고 스타일링이나 뮤비 모두 현재 굉장히 1,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탑 걸그룹들 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다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들을 보시면 최근에 나온 팀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비주얼 평균이 좋은 팀이다 그런 얘기들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과후 설렘에서부터 이제 미나미의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미나미가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전문 스타일링까지 받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당시보다 노래와 춤 모두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나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곡을 들어봐야겠어요. 이번에도 또 반응이 안 좋으면 제제 데뷔곡을 낼라나? 제목은 쉬슈인가? 치키타 저 스타일링이 맞아? 이거 그냥 아예 블랙핑크 스타일로 나왔네. 아이 세상 귀여운 애를 저렇게 맞다. 이럼 래퍼가 3명이 되는구나. 아니 이건 자 제제 데뷔곡 준비하나요? 이거 그 배틀업과 다른 게 뭐야? 그래도 이게 새 팀을 내는 거니까 그 배틀업에서는 블랙핑크랑 살짝 다르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곡이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엔 그냥 아예 블랙핑크처럼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가 그 블랙핑크가 최근에 냈던 노래보다도 별로예요. 제 생각에 블랙핑크가 이 노래 들고 나왔어도 별로였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블랙핑크의 다른 노래들은 뭐 당연하고 핑크 베놈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좋아진 것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이 멤버들이 전부 삭제가 되었어. 오디션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멤버들의 장점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뭐 하람의 보컬 실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언의 랩 실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뉴진스랑 아이브가 트렌드를 바꿔놓은 마당에 계속 우리는 블랙핑크 스타일 음악을 하겠다 하면은 그것 자체로도 어려울 텐데 그럼 어쨌든 블랙핑크 노래만큼 아니면 더 캐치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블랙핑크 음악보다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이언을 래퍼로 분류하면 지금 래퍼가 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랩 파트에 3명 파트를 쪼개다 보니까 곡 구성이 좋게 흘러가기가 힘들다. 근데 이거를 각자 멤버들의 팬이 있잖아요, 아이돌은. 그러면 각자 분량 다 비슷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작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YG가 프로듀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 YG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갔는데 남자 팀을 보면 뭐 빅뱅, 그 위너, 아이콘 등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점차 뒤로 가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지금 트레저는 그 기존의 YG 스타일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나름 뭐 하려고 하지만 그냥 현재 K-팝에서 다들 하는 스타일의 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여성 팀들도 뭔가 그렇게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 팀의 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A&R에 확신이 있고 새로움을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래 잘하고 귀여운 멤버들 모아놓고 이렇게 사이보그처럼 만들고 저 뭐 슈슈 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사실 오늘 들은 다른 노래들하고 비교해도 이게 가장 옛날 음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금 일본의 프로듀스 재팬의 미아이를 넣고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이길 만한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음원만 놓고 보면. 그러나 뭐 이 부분을 또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스타일을 여전히 좋아하는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무대라던가 그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던 장점, 그런 무대, 콘서트 퍼포먼스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A&R의 흐름을 보자면 블랙핑크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캐치한 곡을 들고 나와서 히트곡을 냈죠. 근데 당시에는 지금의 블랙핑크 느낌은 없었고 그냥 2NE1 아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한 2-3년 동안은. 그러니까 곡은 좋았지만 기존의 2NE1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블랙핑크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활동을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는 그 2NE1 비슷한 스타일에서 블랙핑크만의 저 리듬이 강조된 스타일이 정립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핑크 스타일이 돼서 한동안 이제 K-pop 걸그룹 대부분이 블랙핑크 스타일을 따라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했었다. 그 YG의 A&R 방향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팀도 처음에 3년 정도는 그냥 요 스타일대로 블랙핑크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2NE1을 따라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이 팀도 그냥 블랙핑크를 따라하면서 자리를 잡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후에 이 멤버들에게 어울리고 이 팀만의 개성이 있는 음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팀의 멤버 구성에는 조금 더 R&B적인 스타일로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불안한 점은 블랙핑크는 어쨌든 그 2NE1 때부터 계속 테디라는 프로듀서가 했던 팀이고요. 이 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에 참여하는 제작자들은 그 블랙핑크 같은 제작 방향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르세라핌도 어울리지 않는 라틴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이런 힙합 스타일을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시간 시점에 이런 음악 스타일 자체가 아직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재데뷔를 한 효과가 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돌 제작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제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제작을 하는 건 어렵다. 이게 쉽지가 않다. 확신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야만 성공을 하는데 그냥 대충 지금 잘 되니까 뭐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는 힘들다. 어쨌든 신인왕은 아일리?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음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음악을 들어보시고 무대도 보시면서 응원할 팀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